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 한번 찾아볼게요. 기술 및 지식 집약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무슨 얘기냐면요, IT 회사나 제조업체 같은 데 있죠. 기술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제품 중심의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 이런 데는 소수정의 인적 지원 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류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인재가 나가버리면 그 회사는 흔들려요. 당장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인재만의 뭐 교육이나 혹은 뭐 급여 책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업 능력 개발할 기회가 많죠. 당연하죠. 왜 많겠어요? 사람이 없죠. 인사에서 채용, 평가, 교육, 배치 뭐 등등등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저것 저것저것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향상은 가능하다. 이로 인해서 이런 것들 능력이 향상될 수가 있고, 가족적이죠. 회사가 크진 않으니까. 그래서 융화적이고 상호우정적인 조직 문화로 강한 결집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승진이나 승급이 빠르다. 왜냐?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럼 그만큼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너 잘하고 있어, 우쭈쭈쭈 해줘야지. 얘가 그래도 더 남아있으면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대외적인 인적 네트워크 관리가 가능하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물론 모든 회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기업의 기준에서 퇴근하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인사 모임 같은 데 나가서, 저 같은 경우는 인사 모임 같은 데 나가서 직접 참여하고 거기서 또 스터디도 외적으로 배우고, 이렇게 항상 지금 경력 디벨롭먼트를 해가고 있거든요. 단점 볼게요. 근무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이 존재한다. 당연하죠. 급여가 밀리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리고 직무 전문성이 부족이 가능하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다 못하죠? 아니, 다 해야 되죠? 그럼 하나만 갖고 깊게 파고들 수가 없죠. 우리 고등학교 때 수능 생각해봐요. 만약에 내가 영어만 수능을 보면 됐어. 그러면 더 자신 있었겠죠. 근데 언수 외 사탐 4과목 혹은 가탐 4과목 토하죠, 완전히. 네. 그리고 많은 업무 전담을 해야지 된다는 부분. 그리고 경력개발, 그러니까 교육훈련 쪽에서 그 육성체계 부분이 되게 좀 사실 떨어지죠, 대기업에 비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연수원이 따로 있잖아요, 교육연수원이. 그쵸? 근데 중소기업이나 이런 업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게요. 한 명이 빠져버리면은 일을 대신할 누군가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육성체계 부분에 있어서 비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 그 지원을 하실 때요,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원수거든요. 사원수예요. 사람이나 자포리아 보시면요, 하고 이렇게 그냥 뭐 물음표 돼 있거나 빈칸 돼 있는 데 있어요. 이런 데는 가능하면 어플라이 하지 마세요. 왜냐? 사람 수가 적죠. 너무 적죠. 물론 장점은 있겠죠. 더 가족적이고 더 직업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많을 거고요. 그쵸? 더 승진이 빨라지겠죠. 하지만 급여를 못 주는 회사들의 많은 회사들이요, 사람 수가 적거나, 예,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사 어플라이 하실 때는요. 회사도 사람이 자포리아 떠있다고 해갖고 아무데나 어플라이 하지 마세요. 이상한 데서 전화 와요. 스펙에 대한 부분 언급해 볼게요. 인사담당자가 뽑은 그 인이어 스펙, 이거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이거는 어디서 어떤 그 회사에서 이렇게 평가해갖고 투표해갖고 나온 데이터예요. 적으실 필요 없고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3위는 봉사활동이래요. 봉사활동. 근데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은 제외래요. 뭐 스튜어디스 같은 분들도 사실은 제외가 되겠죠. CS 업무를 해야 되는 분들, 그쵸? 그 다음에 석박사 학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석사라는 타이틀이 사실은 요새는 취업에 대해서 도피 수단 중에 하나로 좀 이용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 입장에서는 역시나 석사나 박사 부분이 교수나 연구소 같은 그 기술 집약적인 회사들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좀 어필이 되지만, 경력이 석사는 2년이 인정이 됩니다.
박사는 4년인가 인정이 될 거고 그 이상 기준대로 있을 거고요.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데는 사실 석박사학위 기술직 빼고는 필요 없거든요. 왜냐? 연봉 더 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한자 능력. 언론사나 이런 한자 능력이 실무에 필요한 기업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에서는 필요가 없겠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게 고민하시는 부분, 특히 졸업반 되셔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토익이나 동아리 대외 활동 이런 부분이에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 더 그렇죠. 이력서 쓸 때 현실을 느껴요. 내가 한 게 이렇게 없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와요.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지금이라도 동아리를 들어서 열심히 활동을 할까요? 4학년 2학기에 혹은 대외 활동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감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는 게 없다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일부러 만들지 마세요.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10분만 얘기해보면 다 끄집어 나와요. 실제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이소에서 알바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학교 근로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아르바이트는 해보고, 살아가면서 누구나 연애도 해봤겠죠?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처럼 그 안에서 어떤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끄집어 내주시면 돼요. 혹시 뭘 동아리를 만들어 뭘 했다, 활동을 했다 이런 걸 도움도 안 돼요. 사실은. 대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뭐를 자발적으로 뭘 했냐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취업 동아리 대학교 때 만들었거든요. 이력서 한 줄 대죠. 무슨 취업 동아리의 회장, 창립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거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내가 뭘 했는지, 실제로 내가 능동적으로,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뭘 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2학년 정도, 1, 2학년 취업특강 같은 데 가면요 이런 말을 써요. 토익은 회사에 대한 예의다. 왜냐? 요거 다 영어 보죠. 이력서 같은 데 다 영어란이 있잖아요. 그쵸? 그 토익이나 토스, 오픽이 대기업 같은 경우나 일반적인 중견기업에서 사실은 영어 어학에 대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1, 2학년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혹시나 지금 졸업하시는 분들이 당장 나 토익 다 이뤄놓고 나서 토익 점수 만들고 나서 해야지,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돌아가 볼게요. 저 먼 날로. 자, 우리 매달 모의고사 치죠. 사설, 중앙, 대성 뭐 다 모의고사 치잖아요. 근데 모의고사를 치는데 내가 이번 달에 공부가 덜 됐어. 다음 달에 쳐야지. 이번 달에 덜 됐어. 다음 달에 쳐야지. 이런 일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수능가 있는 거야. 결국에 수능이야.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토익이 필요하다 느끼시면요, 하긴 하세요. 하긴 하시는데 토익 한다고 해갖고 제발 나 토익 다 하고 나서 어플라이 할 거야, 토익 한다고 해갖고 토익 끝나고 나 딴 거 할 거야, 이런 짓 하지 마시고요. 하면서 하세요. 해서 어플라이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시잖아요. 그 안에 좋은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토익 안 보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아시겠죠? 이건 대기업 기준인데요. 삼성만 볼게요. 삼성 같은 경우는 개인 역량, 전문 지식이나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교양이 높은 사람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캐퍼블런티를요, 그 국제 감각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 혹은 제3 국어까지 가능한 사람을 원하고요. 조직 역량은요, 협력이나 에티켓, 태도 가치 등등등 이렇습니다. 만약에 대기업을 준비하신다면요, 아마 취업 강의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항상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 회사에 있어서 인재상이나 그 회사의 마인드 이걸 파악을 해서 맞춰서 자소서를 작성해라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그러실 것까지는 없어요. 이 회사들에서 원하는 건요, 이게 아니라요, 이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 뽑기 원한다는 거죠. 그럼 일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 팁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사실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딜레마에 많이 빠져 계실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요. 근데요, 조금 더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우수 인재가 되게 더 쉬운 건 사실은요, 잘하는 거, 성격에 맞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내 성격을 내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그렇죠? 나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새 그 자기 분석 도구들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MBTI 들어보셨죠? 저도 제가 MBTI 쪽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 MBTI 쪽이나 아니면 디스크 유형 같은 거, 디스크 유형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좀 포괄적이고요. 그 MBTI 유형하고 그 밖에 뭐 직업 선호도 검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셨잖아요. 시키는 대로. 근데 대학교 때는 하실 기회가 있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이 타이밍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거에 장점을 뽑아서 어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르바이트가 돼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게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나를 디벨롭먼트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뭔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아직은 이래도 되거든요. 내가 거기에 필요한 지식들을 일단 좀 흡수를 해보세요. 어떤 게 필요할지도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거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보셔야 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나는 실수해도 돼.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건 너무 진짜 어린 발상 같아요. 아무리 요새 지금 저도 비전 강의 이런 쪽도 하지만 뭐 실패하면 어때?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지만 내가 일단 먼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마인드 정도는 난 이거 이러면 안 돼. 좀 더 완벽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수 인재, 회사가 원하는 우수 인재, 혹은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수 인재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하시고,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어떤 거죠? 그쵸, 인풋 대비 아웃풋이라고 하죠. 경영학과 용어예요. 그쵸? 내가 한 100의 에너지를 쏟아갖고 10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건 효과성이에요. 근데 효율성은 100이라는 에너지를 쏟아 부었으면은 1000이라는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지 되는 거예요. 1000이라는 결과가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야 다 있죠?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쪽의 경험자들을 만나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 팁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운이 좋으면은 자기 부사수로 이렇게 뽑힐 수 있는 계획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봤고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경험자들을 만나볼까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방법까지 제시를 굳이 해드린다면요, 네이버 카페 같은 데 가면요, 만약에 패션 앤디가 가고 싶다, 패션 앤디 검색해요. 거기 가입하세요. 그리고 인사 쪽으로 가고 싶은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인사 카페 같은 데 검색하셔서 가입을 하세요. 사람 수가 제일 많은데 두 군데로 가입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은 회원 등급 일단 빨리 충족시키시고요. 어떻게든. 그 다음에 정모를 나가세요. 무조건 정모를 나가세요.
뭐 실무자 정모다, 실무자들만 모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 그 장한테 메일 보내서요. 제가 너무 간절하고 이런 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 영업하세요. 흔드세요. 흔드셔서 어떻게든 가세요. 그리고 명함 하나씩은 좀 만드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명함 한 장만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명함 줬어요. 실무자들이나 직원들은, 회사원들은요, 여러분들 많이 나중에 한 1, 2년 지나면 나중에 이해를 하시겠지만 명함을 주고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기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려면 저도 어필을 해야죠. 명함 만드세요. 명함 만드셔서 어필하시고요. 그리고 받으시고요.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자리 있으면 다 모여있을 때 내가 궁금한 것들 다 긁어버리세요. 긁고서 빨대를 딱 꽂아갖고 완전 빨아드세요. 원하는 것들 다 충족시켜갖고 집에 가세요. 직종별로 일단 서로 인재들 성격을 잠깐 보면요. 이거는요, 적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고요. 여러분들 직무에 응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증권회사 영업. 증권이라고 하면 일단은 증권회사 영업의 기본은 뭐죠? 꾸준해야 되겠죠? 증권회사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되겠죠? 왜냐? 증권회사 잘못 주식 팔면은 금방 내려가고 욕먹잖아요.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영업이니까. 그러니까 기획 지원하시는 분들 창의성이랑 논리성에 관련된 장점이 있으셔야 되겠죠. 왜 논리적이야 하냐? 기획이란 게 뭔데요? 실무에 옮기기 전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실무에 옮기기 전의 과정이라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것도 그 실무자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돼 있고, 그리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기대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게 논리성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생산관리직 부분 꼼꼼하고 치밀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생산 공정에서는요, 하나하나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계가 오류거나 버려요. 그러니까 제품이 오류거나 버려요. 그러면요, 그 제품 못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프로그래머, 열중할 수 있는 집중력과 끈기. 개발자분들은요, 되게 뭐랄까, 하나에 딱 치중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몰입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요, 이분들 게임을 하시든 뭘 하시든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옆에 라꾸라꾸 같은 것도 갖다 놓고 놔주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 6시에 퇴근하지 말고 나와서 열심히 해라. 그거 왜죠? 자, 광고나 홍보직. 자,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미적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배려도 있어야 되겠죠? 타인을 위한 무역사무원 꼼꼼해야 되겠죠, 역시나. 그렇죠? 그 다음 사회성이 있어야 될 거예요. 무역이라는 게 뭔데요? 물건 파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무역이라고 하는 건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트별로 이렇게 몇 명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협조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전문 비서. 제일 큰 게 스트레스 감내성. 왜 그럴까요? 대표의 쿠사리를 다 먹어야 돼요. 대표의 스트레스, 대표하고 제일 붙어있는 게 사실 비서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죠. 우리 있잖아요. 뭐더라? 카톡계 나오는 거 뭐죠? 별그대. 이희경 있잖아요. 뭐 잘못하면 신동복 같은 카톡계한테 완전 깨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관점에서 보세요.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기 통제 가능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 리더한테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마케팅 사무원. 분석적 사고가 돼야 되겠죠. 역시 마케팅 사무원이라고 하는 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어떤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을 갖고 있는 직무에 있어서 분석을 해보세요. 그 액션 플랜은 제가 뒤에 오늘 엑셀 파일로 제가 정리해 갖고 왔거든요. 그거 여러분 토대로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기소개서하고 이력서 작성하시는데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자기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날 모르겠으면 그런 구글 툴 같은 거 이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 직무에 대한 이해가 돼야 돼요. 인터넷 뒤지면 나와요. 그리고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그럼 카페 있지, 아까 얘기했던데 말씀드린데 가입하세요. 가입하셔서 이 사람들 게시글 올라오는 거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충이 뭘까, 고민이 뭘까,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보시고요. 이 사람들이 실무적으로 올려놓은 데이터 자료들도 있거든요. 보시고요. 면접에 활용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면접에 갔는데 면접에서 특히 신입들 보면은 제가 뭐 이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만큼 정확하게 제가 해 나가겠습니다. 뭐 회계를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원천세나 세금계산 발급, 원천세, 지방소득세 발급된 관련된 업무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미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한 단계 더 깊게 파고들고 나서 이해를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회사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죠. 근데 사실 어떤 분들은 어떤 취업 강의하시는 분들은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그 회사의 사업 계획안을 찾아내서 그 회사가 내년에 하게 될 사업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어필을 해라.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요. 내년 사업 계획안은 오픈이 안 돼요. 직원 저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 안에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 안에 아는 분이 있다면은 뭐 그렇게 좀 팁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는 그건 절대 힘듭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건요, 과거의 행적에 맞추세요. 과거의 행적에 맞춰서 신문 기사에 떠 있는 거,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 있죠?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셔도 여러분들은 충분합니다. 자, 산업군 트렌드의 이해. 예를 들어 패션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여성복 시장은 점점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죽어가고 있냐면요, 유니클로 같은 혹은 뭐 자라나 이런 뭐라고 하죠? 제 단어가 안 떠오르는. 감사합니다. 예. 그런 회사, 그런 스파 그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막 생겨나고 있으면서 시장 점유율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건요,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회사라면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시장이라면요, 차라리 다른 한번 고개를 좀 관점을 돌려서 좀 다른 부분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SPA 그쪽으로 아예 어플라이 하시던지, 그렇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얘를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제 친구네 회사가, 그 친구 패션 MD거든요. 근데 그 친구네 회사만 해도 지금 올해 연봉이 동결되고요, 여성복 회사인데 동결되고요, 사람들 지금 잘려나가고 있대요. 신입도 잘려나간대. 원래 신입 안 자르거든요. 근데 신입도 잘려나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들에 대한 경제 사정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설마 난 아니겠지. 네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거.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렌드 부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반적인 항목은 이렇습니다. 이건 면접 항목하고도 연계가 되는데요. 자기소개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로 그렇죠. introduce myself라고 하죠. 나 자신을 introduce 하는 거예요. 즉, 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얘기만 하는 거지 주변 얘기, 회사 얘기를 여기서 어필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지원 동기 같은 경우 있죠? 회사를 기준으로. 왜? 내가 여기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 내가 이즈닛이라는 회사에 만약 지원을 해요.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지원을 하게 됐고, 이런 부분이 너희가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혹은 너희가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이 나의 영향과 이러이러한 영향과 합쳐졌을 때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 날 뽑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격의 장점, 대놓고 겸손하셔야 돼요. 막 면접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면접 때 잘난 척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저 이렇습니다. 이 정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단점은요, 자기 분석 후에 개선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자기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MBTI나 혹은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좀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약점을 문제가 나왔던 거를 도출시켜서 언급을 하는 것도 좋은데요. 여러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는요. 내 직무에 있어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거는 단점으로 절대 내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사 담당자는 급여도 하거든요. 그러면 성격이 꼼꼼해야 되는데 저는 덜렁댑니다. 리젝트. 영업인데 난 사람한테 전화하는 게 겁이 나요. 이러면 리젝트. 그쵸? 그래서 대신에 내 단점은 이거야. 내 단점은 이건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정도 향상이 됐어. 그리고 나중에 더 잘할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스토리는요. 나는 성격이 꼼꼼하지 못해서 노트에다가 매일매일 기록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거 있죠? 이거 너무 구식에 몇 년 전부터 너무 사람들 많이 활용한 레퍼토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취업 강의 같은 거 들으시면서 많이 활용하시는데요. 그런 고정된 레퍼토리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새로운 걸 좀 찾아보세요. 나만의 이야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 성장 배경 있죠? 가치관 형성의 배경. 예를 들어 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되게 인맥 부분에 있어서 되게 철저하신 분이에요. 사람에게 너무 쉽게 다가갈 줄 알고 친밀감을 줄 수 있는 분이래요. 라고 했을 때는 뭐 좋은 예 중에 하나는 사실 그렇죠. 아버지가 명절만 되시고 스승의 날만 되시면은 뭐 친척분들부터 뭐 스승 뭐 초등학교 스승님을 찾아뵙는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분을 봐왔고 아버님께 배웠고 나 역시 그렇게 실현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성장 배경이라고 해서 훌륭하신 아버님과 뭐 어떤 어머니 밑에 이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입사 후 포부는 직무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직무에 대한 이해, 뭐에 대한 이해 계속 강조하고 있죠. 우리 아까 마투님 멤버 아까 4가지 했었죠.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 이해가 없이 어떻게 입사 후 포부를 쓰겠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계획. 꼭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니까요.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걸 어필을 좀 해주시고요. 대신에 배워나가겠다는 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입사 후 왜 그러냐면요. 회사는요. 일을 시키려고 돈을 주고 부른 거죠. 가르치려고 부른 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프로의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뭐 대학원을 가서 뭘 배워서 이렇게 나가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배워가면 활용을 해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내가 더 자기 개발하면서 개선해 나가겠다 이게 맞겠죠. 자, 하고 싶은 말은요 항목이 없어서 못한 얘기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면접 질문에서 나오거든요. 자소서 항목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제가 넣어놓은 건데요. 하고 싶은 말 같은 경우는요. 나를 면접으로 이끌어 간다면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건요. 제 사견으로는 내가 이 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들한 걸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면접 때 어떻게 했냐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제가 그 인사팀장님한테 그 팀장님께서 제가 팀장님 같은 분을 솔직히 언제 또 뵐지 모르겠다 이런 전문가분을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최근 10년 후에 인사 트렌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다라고 질문 던졌어요. 처음에 붕 뜨시더라고요. 당황하신 게 보이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양반들로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반대로 질문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있어서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10년 후에는 인재에 대한 전쟁이 좀 더 활발해질 것이다. 지금 외국 기업들, 구글이나 이런 외국 기업들만 봐도 인재를 채용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 개인 헬리콥터나 이런 그 경비행기까지 보내갖고 모셔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 조만간 이런 부분이 정착이 됩니다. 이게 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지. 대신에 내가 이 업무에 대해서 이만큼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무 하고 싶다. 이걸 간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계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여주고 나서 어필할 거 해줘야죠. 내 열정을 보여줘야죠. 신입은 갖고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역량이 많지가 않아요. 경력은 그 사람들의 역량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써먹어야지 하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걸 써먹어야지 하고 들고 오지만 신입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얘가 기본이 돼 있는지 애티튜드가 돼 있는지 자세가 돼 있는지 그걸 보거든요. 그리고 이 일을 정말 사랑하는지 하나 더 얘기하면 오랫동안 버틸 놈인지 금방 나갈 놈인지 이걸 본단 말이죠. 실패 사례, 도전 경험 같이 볼게요. 이유하고 과정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면접 때 좀 기억을 해두세요. 도전, 사실은 면접에서 여러분, 면접을 하게 됐을 때, 면접에 대한 팁은요,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기본 교과서는요, 그 인사 담당자들의 교과서는 여러분들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예요. 그러면, 전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해갖고, 실패를 했고요. 대신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엔 더 잘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작성을 많이 하시거든요. 대비를 해주세요. 제가 그때 실패를 하고 났을 때 실패를 하고 나서 나중에 느낀 거는 이러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은 이러한 기대 효과가 나왔을 텐데 이렇게 하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방식으로 how 어떻게 해서 if 이런 기대 효과를 창출해내겠습니다. 하나 더 한 단계 간다면 이런 부분은 당신의 회사에 일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안 극복 부분 있죠? 상황 인지하고 문제 해결 부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에 있어서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어떤 형식에 맞춰서 해결을 해나갔던 걸 보여주면 되는데요. what하고 how하고 if에 맞춰서 진행을 면접 때 말씀을 해주시거나 이력서에 자소서에 작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장 과정입니다. 일단 성장 과정 같은 경우 모든 자기소개서의 기본은요. 타이틀 소제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안에 내용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 경우는요.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가치관이나 경험적인 요약을 제시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가치관을 어필해주고 입사 후 내가 입사를 했을 때 이런 가치관은 이렇게 연계가 될 것이다라는 어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그 당시 상황이나 자기의 행동 결과까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고요. 입사 후 연계성으로 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입사 후 연계성이란 여기서 입사 후에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적지 마세요. 제가 이거 공유해 드릴게요. 적지 마시고요. 지금은 같이 그냥 들으면서 즐기고 끄떡끄떡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대신에 뿌리지만 말아주세요. 즉, 성장 과정은요, 가치관에 대해서 어필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진행하면서 사실 되게 감사해요, 여러분한테. 왜냐하면 너무 집중력 있게 메모 하나하나 다 해가면서 너무 꼼꼼하게 집중적으로, 완전 열정적으로 해주시니까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해볼게요. 성격의 장단점. 과거에는요, 단점을 쓸 때는요, 장점이면서 단점을 어필하는 것도 있죠. 네. 그러니까 난 너무 완벽주의자면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쓰셨는데요. 그거 너무 좀 가식 같아요. 제 파견은요, 단점은 단점대로 어필하시고요. 대신에 이 부분이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거 보여주시되 조심하셔야 될 거는 까먹었습니다. 기억났다. 직무에 있어서 문제되는 거 있죠? 직무하고 연관됐을 때 정말 아까도 언급했듯이 직무에 큰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거 하지 마시고요. 장점과 단점을 나열하실 때 비율은요 5대5에서 6대4 정도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성이나 성격적인 부분에서 장점을 어필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업무상 필요한 스킬적인 장점을 쓰면 좋겠습니다.
단점은요. 이 부분은요. 그 긍정적인 단점과 단점에 대한 개선 방안 기재 이거 있죠? 이건 이렇게 하지 말라고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거죠. 즉 단점은 단점대로 그냥 밝히세요. 아래 써놨죠? 직무와 관련된 단점은 쓰지 말라고. 성격의 장단점은요. 조직 내에 함께 할 때 어떤 사람인지, 얘가 내 부사수로 들어왔을 때 나하고 잘 맞을 놈이야? 아니면 나한테 못 버티고 나갈 놈이야? 이거를 보고 싶은 거기도 하고요.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하고 잘 맞을 놈이야? 잘 버틸까 얘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을 했을 때 빵꾸는 안 낼까? 급여 담당자가 꼼꼼하지 못하면 빵 계속 내거든요. 빵빵빵 내거든요. 그렇듯이 얘가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입니다. 자,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미래하고 연계해서 작성할 것 STAR을 바탕으로 뒤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자, 직무와 관련해서 남과 다른 영향을 쌓은 부분을 언급할 것. 남과 다른 영향이 뭘까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남과 다른 영향? 이건 숙제예요. 사실 여러분만의. 여러분이 끌어내셔야 돼요. 자기소개서가 워낙 요새 양식의 표준화가 다 돼 있고요. 요새 쓰고자 하는 패턴들이 너무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디서 배워왔구나, 컨설팅 받아왔구나, 이걸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확 끌어당겨서 정말 얘 좀 다른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요. 남과 다른 영향을 쌓아온 부분을 언급한다. 남과 다른 차별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건 뭐예요? 그건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그다음 회사의 비전이나 핵심 가치하고 사업을 고려했을 때 영향을 펼치기에 좋은 회사라고 판단된다라는 거. 회사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회사에 필요한 인재는 어떤 사람인데 면접 때 기억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지금 이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 제가 갖추고 있고요. 또 제가 이 회사에 왔을 때요,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정말 이렇게 훨씬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나은 결과를 만드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지원 동기에서 언급했던 역량이나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액션 플랜 있죠? 이거는 만약에 쓸 칸이 크다면 쓰시고요. 그게 없다면 면접에서 업그레이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항목들을 진행을 하실 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왜 파고드세요. 내가 이거 왜 하는데?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파고들어 보세요. 나한테 5번만 질문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런 말을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프로포즈를 해. 프로포즈를 하는데 내가 너 나랑 결혼해주면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게 해줄게. 여자분들 이 말 믿으세요? 못 믿으시죠? 근데 결혼하면 청소 하나 내가 확실하게 해줄게. 밥 하나 확실하게 해줄게. 주말마다 내가 맛있는 거 한 번씩 확실하게 해줄게. 이 말을 믿겠죠? 면접 때요. 앞에 있는 사람들, 인사담당자들 혹은 대표들 다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겪었던 가정을 한 번씩 겪었을 거예요. 특히 주니어급일수록 더 겪었을 거고요. 너무 지나친 구라를 치지 마시고요. 적당한 구라는 그 애교거든요. 사실은 청소 하나만큼 내가 확실하게 할게. 이런 좀 내용으로 어필을 하시고 이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요, 여러분들 되게 실수하시는 부분들. W회사 은행에 어플라이 하는데 K는 키우겠대요. 컨트롤 C, 컨트롤 V의 악국가죠. 특히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사람이나 자코리아, 인프루트 이쪽에 글을 여러분들 올리시죠. 시험 올리시잖아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저 우리 은행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사담당자들이요, 한 건에 이력서 500원만 내면요, 다 오픈시켜서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 인적사항들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 괜찮은 놈이면 면접 보자 전화해요. 직접
신입이라고 해서 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뒤에 이건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그 올리실 때는 반드시 이런 거 기업명 빼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목표는 가지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올려놓으신다는 건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해당 직무가 내가 가고 싶은 데가 마케팅일 수도 있지만 영업일 수도 있는 거고요. 미디어 쪽일 수도 있지만 더 깊게 가서는 그냥 단순 광고회사, 온라인 마케팅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보통 인사 담당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자포리아입니다. 어디더라?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이런 데는 사실 잘 보진 않고요. 인크루트 같은 경우도 잘 보진 않고요. 그러면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해당 직무가 만약에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더 많이, 만약에 인사가 더 많이 하고 싶어, 인사도 하고 싶고 재무도 하고 싶은데 인사가 더 많이 하고 싶어, 그러면 인사 사람에다가 지원하세요. 그러니까 올려놓으세요. 해당 목표, 해당 직무를요, 지원 직무를요. 자포리아에다가는요 그 재무를 올려놓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 이력서가 그 채용 공고를 올려놓으면요 사람인을 더 많이 어플라이가 되거든요. 즉 인사 담당자들 입장에서는요 사람인을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력서를 두 개를 올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자, 이모티콘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오타 좀 잘 봐주세요. 오타가 뭐 다시 송모임에 불과하지만 열심히 해서 이런 거 있죠? 좀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시고요. 진짜 이러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그거 해놓은 거예요. 자, 그다음 이런 거 한문 쓴다고 하는 거 뭐 쓸 수 있는데요. 가독성 높이려고 하다가 잘못 쓰면 되게 무식해 보이거든요. 이런 거 주의해 주시고요. 저는 어린대학교 경영학과 2006학년 2월 졸업자인 누구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냥 여러분들 여러분 그 시간에 그 공간에 더 한 줄도 나열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열정적인 그놈 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주시면 나을 것 같고요. 최고의 인재라고 자부한다. 3년 정도 지나면 업계에 최고의 인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너무 건방집니다. 영어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여기 한국이니까. 그 중소기업, 중견기업 어플라이 하실 때요, 분명히 여러분들 개인 이력서 혹은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그 양식을 가지고 작성하셔서 어플라이를 하실 거예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양식은 이력서하고 자기소개 같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력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건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는요 하나의 파일로 합쳐버리세요. 양식도 포맷화를 시키시고요. 그리고 사진 첨부해 주시고요. 요새 네이버 보면요, 네이버의 그 문서 서식 같은 거 보면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잘 되는 거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양식이요. 그거 토대로 작성하셔서 모디파이드 시키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원하는 거 있습니다. 원하는 버전이 있는데요, 한글이나 워드, PPT 중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별도로 한글이나 워드나 PP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본의 아니게 뭐 파일이 좀 깨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엔터 한 줄 눌렀는데 완전 다 망가져버리는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DF 파일로 저장도 해주셔서 한글도 지원하고 PDF도 같이 해주시고요. 파일 이름은요, 해당 직무 그리고 지원자 연락처 써주시면 합당할 것 같습니다. 마감일에 맞춰서 제발 데드라인 딱 맞춰서 12시 내서 하지 마세요. 그거 저 성실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럼 메일 발송 시에는 제목에 주의를 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냥 뭐 입사 지원합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내가 더 체계적이고 뭔가 좀 갖춰져 있는 사람들과 어필하기 위해서는요, 말머리에다가 그냥 뭐 입사 지원 하나의 샘플입니다. 이거는 마케팅 지원자 누구,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딱 제목 보고 아 얘가 지원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본인 후에 확인이 가능하죠.
전화해보세요. 이력서 잘 들어가는지 궁금하다. 전화하면 인사 채용 담당자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잘 들어왔더라고 하면은 되는 거고, 근데 꼭 이름을 먼저 밝히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어디어디에 지원하게 된 누구입니다. 사실 그 전에 그 사람이 채용 담당자일지 아닌지만 인사 담당자일지 아닌지는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면접은 사람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심층 관찰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여러분들이 그 서식에 다 작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심층 관찰하는 시간이고요. 언어적인 것도 사실은 관찰 대상이지만 비언어적인 것도 관찰 대상입니다. 여기서 비언어라고 하는 거는요, 눈 이렇게 뭐 깜빡깜빡 거리는 거, 고개 흔드는 거, 그리고 표정, 그리고 말한 데 있어서 제스처,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 같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미리미리 연습하면서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정우 씨가 연습한 대본이에요. 하정우 씨 아시죠? 면접도 그렇고 되게 여러분들 뭔가 PT하거나 할 때 떠시잖아요. 면접은 그 불안감, 특히 연습할 때 잘 되는데 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면접을 보러 가면은 불안감이 증대해요. 되게 불안해하고. 이 공식은 꼭 기억해 두세요. 면접 불안감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습을 하냐에 따라서 반비례합니다. 성공 기대하고 중요한 만큼 면접 불안감 증대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를 해주십니다. 그만큼 연습을 해주시면 그건 충분합니다. 즉 앞에 인형대로 한 마리 앉혀놓고요, 딱 이렇게 앉아갖고요, 계속 말씀하시는 습관 들이세요. 그리고요, 면접장에서 여러분들 막 실수하신다고 나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인간의 기억은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자리에서 면접관들도요, 쟤 뭐야 웃겨 싶겠지만 그 사람들 면접장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얘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얘가 뭐 했는지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딴 데 가서 또 면접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도 면접을 보러 왔지만 내가 회사를 평가로 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회사가 아무리 뭐 날 뽑아줘도 내가 보기에 그 회사가 진짜 너무 이상해. 막 면접관이 나한테 이상한 거 물어봐. 그러면 와닿아요? 여러분들은 평가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면접 보러 오신 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저희도 면접을 진행을 하지만 지금 오시는 기업께서도 저희 회사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는 생각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맞아서 같이 뜻이 맞고 공통 분모가 생겨서 같이 일을 하게 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안 맞으셔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여자분들 기억하세요. 인간의 기억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면접장에서 STAR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면접관들 교육받을 때 쓰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면접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되게 재능이 있고요. 되게 성실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요. 자, 당신 어떤 상황에 있어서 한번 상황에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어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이 맡은 과제, 그리고 과업은 무엇입니까? 그 태스크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어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지, 그리고 나서 어떤 리절트 결과가 나왔는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은 당신의 회사에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다까지 끌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면접관들은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면접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막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자기소개서에서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자소서에도 이런 STAR을 좀 활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리절트에다가 추가되어야 될 부분은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좀 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됐죠? 이 시츄에이션은요, 행동이 발생했었을 때 그 상황의 맥락을 얘기하는 거고요. 타스크라는요. 액션은요, 문제를 해결했거나 과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과, 리절트는요, 성공 여부 상관없어요. 내가 거기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이 영향에 있어서, 결과 영향에 있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내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개선을 할 것인지를 어필해주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죠? 이 질문을 하지 마세요.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회사에 대한 이해도 없이 면접 보러 왔다? 바로 리젝트. 그러니까 채용되면 언제쯤 일하게 될까요? 그 이력서에서 면접 거기 나와 있어요. 모르시면 이거 안 나와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대신 이걸 언급하세요. 최종 면접을 보거나 면접을 진행하는 실무자들은요, 사실 면접 그 채용 공고 올려놓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글이 정확히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질문을 하실 거라면요, 채용이 되면 언제쯤 일을 하게 되나요? 라고 하기 전에 제가 그 게시판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그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사진을 깔아주세요. 그리고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요. 너무 처음부터 이러면은 저돌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합격 발표 났을 때 그때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합격 발표 나면요, 언제부터 출근하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 회사 잠깐 들리세요. 들려서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 조금 하나 사갖고 부서 몇 명인지 대충 딱 면접 보러 가면 파악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일하게 될 부서 정도 가서 좀 인사드리러 왔다라고 하고 한번 보세요. 그 조직의 분위기가 어떤지, 뭔가 문제 없어 보이는지 낌새를 한번 좀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주의사항. 자, 단순하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암기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장황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쫄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기억에는 뭐가 있다고? 유효선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는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신입은요, 절대로 가능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평가하는 거니까요. 가능성만 충분히 어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면접관들이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식으로 잠깐 처음에 질문 들어가는 게 있어요. 보통 뭐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런 거 있죠. 얼마나 걸렸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도 생각 없이 질문한 거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신 있게 내뱉으세요. 내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게 비언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비언어적인 그런 부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는 거는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이 면접관이 날 마음에 들어하는구나. 날 마음에 들어해서 계속 진짜 그러면서 계속 질문 해봐 내가 답해줄게. 뭐가 궁금한데? 계속. 아시겠죠? 자, 라스트입니다. 시험 준비될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자, 채용 단계 인사팀은요, 채용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서류 심사하고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보통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요. 그럼요, 채용 담당자는요, 일반적으로 서류 심사하는 사람들은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건요, 해당 직무에 대한 경험이나 역량을 보는 거고요, 강점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차 면접 들어가면 실무자들 들어가거든요. 가끔 채용 담당자들을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하고 얘를 둘 다 병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해당 분야에 있어서 역량을 보는 거고요. 분야의 역량입니다. 1차는 보세요. 서류 심사는 직무의 경험과 역량을 보는 건데 여기서 분야의 역량이고요. 강점 보는 거예요. 최종 면접까지 갔다라고 하면요. 이거는요. 임원이 일단 볼 텐데요.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 정도가 되겠죠. 일반적인 회사들은. 근데 조직 융화력, 얘가 우리 회사 와서 잘할 것 같아, 잘 정착하고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얘의 약점을 보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는 강점을 최대한 어필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내 약점을 최대한 감추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 왜 이걸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회사 지원하실 때, 어플라이 하실 때 파악해야 되는 부분, 아까 언급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연매출 부분 파악하시는데요. 특히 연매출보다 중요한 건 이윤이에요. 내가 200억을 벌었으면 뭐해? 200억을 벌었는데 이익이 2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럼 끝이 아니거든요. 매출하고 이윤의 정의 아시죠? 매출은 내가 벌어들인 거야. 이윤은요, 거기서 얼마가 남았니에요. 중요한 건 이윤이거든요. 근데 가능하시면 최근 3년간의 그걸 보셔야 되고요. 이거를 보실 수 있는 데는 어디가 있냐면요. 사람인 사이트 같은 데 가시면요. 기업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유료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걸 좀 보시면 되고, 아니면 네이버에 회사 이름 검색하시면 최근 2, 3년간의 매출 보고서 같은 거 나와 있습니다. 재무분석 보고서 나와 있고 팔 거예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회사라면, 내가 정말 가게 될 회사라면
이거는 보세요. 자, 인원수 부분도 역시 무시할 수 없죠. 근데 사람이나 작포리아에 인원수 비어 있으면요, 좀 의심하셔도 돼요. 자, 회사 분야를 통한 트렌드, 아까 언급했었죠. 패션 회사 같은 것들 좀 잘 보시고요. 그다음 검색어를 통해서 한번 잘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검색어를 통해서 어떤 기사들이 올라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요. 청년 인턴 들어가 보셨어요? 청년 인턴. 청년 인턴은 뭐냐면요, 그 신입을 뽑아요. 회사에서 신입을 뽑으면은 연간 1년 동안 870만 원까지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50% 한도 50%고요. 급여의 50%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최대는 처음 6개월까지는 80만 원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80만 원까지 회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80만 원? 80만 원 맞을 거예요. 그 두 번째, 7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인터넷에 정착이 됐다, 정규직이 됐다는 전환금으로 해서 390만 원이 회사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회사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을 뽑겠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왕이면 이걸 받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역으로 전략을 생각하셔야 돼요. 요새 청년 인턴이라고 청년 인턴 뽑는다고 하고 계약직이라고 회사 올라와 있죠. 이력서가 뽑는다고 사람 같은 데 올려놓는단 말이죠. 그거 무작정적으로 어플라이 하시고 가시면 안 돼요. 정규직 전환 기준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정규직 전환 조건이 있다면 가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고민해봐야 되고요. 물론 예외는요, 기업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 혹시나 있으시다면 IBK 거기는요, 청년 인턴을 수료했다면은 중소기업에서 수료했다는 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인턴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허드렛 일도 못하면요, 큰 일도 못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커피를 타더라도 시킨 사람에 있어서 기호를 알고 있는지, 아, 저 인간 나한테 왜 커피 시키고 난리야, 막 이러지 말고 무조건 그 사람이 어떤 커피를 선호하는지 알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봉지 커피를 타는 방법에 따라 다르거든요. 물은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이 저 사람이 좋아할지, 이거 회사 가셔서 얘기해요. 자, 그럼 복사나 팩스 부분에 있어서 사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큰 일을 맞출 수 없어요. 복사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일일이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디선가 뭐가 내가 좀 미리 알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처음 회사를 입사하시고 나서요, 매뉴얼 같은 걸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가르쳐줄 때 묻고 또 물어보고 하면 가르쳐준 사람한테 질리거든요. 그 다음 서류 정리 부분도 관련 내용을 탭으로 분류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 쓰실 때요, 이 작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인드맵이거든요. 무작정적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쭉 스토리 부분까지 한번 그 자기소개서 항목들 인터넷에 많이 있잖아요. 참고하셔서 이 작업을 해보세요. 네. 자,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선물인데요. 저도 지금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하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뭐냐면요, 희망 직무가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임상을 하고 싶어. 그러면 임사, 업무는 뭐가 있다. 업무에 대한 상세 내용 적어주시고요. 여기에다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그 두 번째, 또 내가 가고 싶은 직무가 만약에 회계가 있다. 그러면 업무가 뭐가 있고, 이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뭐가 있는지, 필요한 역량은 뭔지, 이 작업을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